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이제 비중 그리고 스타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큰 부류로 갖다 이제 두 개가 나뉘는데 비중에 대해서 좀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비중 엄청 중요하죠. 주식은 솔직히 결국 뭐 한 개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차트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재료에 막 집중해가지고 재료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언가 딱 하나에 꽂혀서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들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항상 비중이라는 점.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 저는 뭐 매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한데 단타 계좌에 대해서 막 이제 그날 막 비중 어디서 얼마나 실었냐 뭐 이제 퍼센테이지 옛날에는 저도 매매일지에다가 이제 금액을 같이 보여드렸었죠. 뭐 어디서 뭐 5천 사고 1억 사고. 근데 이제 그게 좀 너무 오래됐어요. 옛날 카페 활동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왔다가 막 이제 돈 벌면은 보여드리면은 보여준다고 욕먹고 니는 벌었냐 나는 손해봤는데 열받는다 이래서 욕먹고 안 보여주면은 또 거짓이라고 욕먹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차피 정답은 없는데, 자,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의 비중 스타일,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걸 들어보시면서 내가 솔직히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어떤 식의 비중을 좀 따라가는 게 맞나,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항상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스타일이 크게 잡으면 두 개예요. 매매 스타일 그냥 들으시면 알 텐데 당일 주도주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스타일과 그리고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여러 종목을 매매하는 스타일. 이렇게 해서 결국 크게 따지면 딱 두 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엄청 딱 눈에 들어오는 트레이더 분들은 사실 이 스타일이죠. 당일 주도주다 보니까 한 종목에 막 5억, 10억을 때리는 케이스도 있고 그 이상 때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통 종목에 한 2억 이상, 2, 3억 이상 들어가려면은 수익 계좌도 되기는 돼요. 뭐 저도 뭐 작년 영상에서 뭐 한 종목 3억, 뭐 4억 뭐 이런 거 보여드렸으니까 되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일 주도주에서는 베팅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뭐 자금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미수 신용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수랑 신용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거는 그냥 습관이에요. 이제 막 내가 그냥 수익률 높으면은 사실 레버리지를 쓰는 게 정답에 가깝고 실력이 안 되면은 레버리지를 쓰면은 배로 잃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당일 데이 트레이딩 좀 주도주에서 노시는 분들은 미수 같은 거 뭐 수시로 쓰시죠. 어차피 난 오늘 사서 오늘 팔 거니까 뭐 길어봐야 내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미수 신용 많이 쓰시는데, 자, 요거는 임팩트가 세고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이 가깝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사실 선택지가 거의 여기로 해야 돼요. 직장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실시간 대응이 조금 안 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활용해가지고 막 뉴스 같은 거 뭐 창 띄워놓고서 뭐 난리 부르스 치는 그런 매매 스타일이 아니라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쪽을 하는 게 계좌 우상향에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그리고 1번 매매 스타일과 2번 매매 스타일, 난이도는 당연히 얘가 훨씬 높죠. 당일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일 주도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목표는 그거죠. 상한가 플러스 다음날 갭,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가장 성공했을 때 이런 종목의 매매를 목표를 갖고 매매를 성공했을 때 상한가, 즉 그날 시세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먹고 다음날 갭까지 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쪽이 수익률은 정말 좋습니다. 잘 되면은.
저도 그때 그 영상 있죠. 3000% 12일 동안에 50만원으로 1500만원 만든 거. 그것도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 계속 때리고 미수 때리고 뭐 그때 시장 흐름 운도 좋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매매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갔다가 여기는 자연스럽게 데이 트레이딩은 솔직히 전업 하시는 분들이 적합해요. 왜? 애초에 좋은 무기인 HTS에서 다양한 유틸리티를 겪을 수 있고, 그리고서 뉴스 같은 거 실시간으로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대응 같은 것도 빠를 거고, 결정적으로 내가 전업할 때는 외부 요인의 변화, 변동을 안 받죠. 직장인분들 상사가 부르거나 아니면은 밑에 후배가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내 업무 보거나 뭐 전화 받든 미팅을 하든 뭐 회의를 나가든 뭐 아니면 출장을 나가든 이런 거 할 때 그 분위기상 당연히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MTS예요. 조그만한 화면 하나 보면서 이걸로 갖다가 집중 계속해도 결과적으로는 HTS 하나를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주도주, 즉 당일의 변동성이 센 그쪽에서 내가 노는 스타일이면은 데이 트레이딩이잖아요. 당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베팅을 비중 베팅을 해요. 비중. 즉 원금의 막 절반 혹은 100% 아니면 뭐 미수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비중 베팅이라는 거는 어떤 말이죠? 양날의 검이죠. 내 전 재산을 다 때려박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면은 그만큼 많이 손해본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내가 하는 매매 틀에 대해서 자신감이 아니라 거의 그냥 통계로 갖다가 답이 있어야겠죠. 근데 자신감은 사실 누구나 다 있잖아요. 주식시장 처음 들어왔을 때 자신감 없이 매매하신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 주식하면은 난 주인공 될 거야.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다 잃는다는데 뭐 10중 9가 잃는다는데 나는 그 하나가 될 거야. 나는 벌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시작하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잃을 거야. 잃을 확률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시작할까요? 아니겠죠. 다들 그냥 자신감은 넘쳐요. 처음 들어올 때.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식이라는 걸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 자신감이랑 실질적으로 내 계좌랑 그냥 비교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매매할 때 자신 없는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거 좀 안 좋은데? 라고 하면서 매수를 때릴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매수를 하는 자리는 내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겠죠. 자신이 있으니까 매수를 한 건데, 그 자신감이랑 승률이랑 비례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감이 높다고 승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절대. 요거를 이제 대부분 주식 처음 하면은 나 자신감이 있어, 이 자리에서 무조건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그 매매 자리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승률이 뭐 80%든 70%든 이런 걸 뽑아본 적도 없고, 그냥 오늘 돈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기 좀 갈 것 같은데, 그놈에 갈 것 같은데, 그놈에 더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재료 좋아 보이는데, 느낌, 이 종목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계좌를 사실 그냥 딱 돌아보면 나오죠. 내가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한 자리일 텐데, 매수를 한 자리가 거기서 결과적으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면은 승률을 따져봐야겠죠. 근데 내가 매매를 통계냈더니 만약에 승률이 뭐 100번 중 뭐 한 85번 수익은 나 보니까, 내가 통계를 내봤더니, 그런데 계좌가 줄어? 이런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잘못한 거죠. 자연스럽게 승률이 높은데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으면은 그 비중 조절의 문제, 즉 반대로 생각하면 비중만 바꾸면은 골고루 같은 비중으로 매매하면은 그분은 수익 쌓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당일 주도주에서 비중 베팅을 때린다는 건 진짜 양날의 검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초보들이 여기서 많이 잃거든요. 그냥 당일 가는 거에서 근거 없이 더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제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옛날 공부응 영상에 정답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실력 자신 있어? 실력 자신 있으면은, 그리고 그 실력이 그냥 내 생각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 말고 통계를 냈더니 승률 같은 게 좀 뚜렷하게 잘 나와. 실력이 자신 있어? 통계 자신 있어? 그럼 베팅 해보세요. 베팅 해도 돼요. 내가 그만큼 통계가 정상적으로 잘 나왔다면.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사실 비중 베팅을 그냥 이건 본질이거든요. 본질적으로 피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집이 금수저야, 뭐 아니면은 진짜 집에서 물려받을 게 많아, 사실 나 일 안 해도 돼, 그러면 일을 안 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주식 하고 있을까요? 건물 물려받고 건물 관리하고 아니면은 뭐 사업 물려받을 생각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 물론 이제 돈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냥 뭐 경험 삼아 아니면은 뭐 사실 그 경제적 관념에서 뭐 이제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왜? 경제 관념을 알아야지 사업체를 굴리고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특이 케이스 빼고서 기본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주식을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즉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내가 아직 만족할 만큼의 자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직장인입니다. 거의 다 사회생활하는. 근데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사실 비중 베팅을 본질적으로 피해야 되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 악조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요즘 중소기업 웬만한 곳 가도 다 그거 있잖아요.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옛날에 사실 한 10년 전쯤? 그때만 해도 증권사나 막 이런 거 접속이 되는 곳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IT가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회사 기밀, 보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보안 프로그램들이 웬만한 이런 좀 업무에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죠. 그리고 중소기업 어딜 가도 거의 다 있어요. 즉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리에서 뭐 HTS든 뭐 킬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MTS예요. MTS 플러스 원격으로 컴퓨터. 근데 원격으로 컴퓨터 하는 건 사실 뭐 자신만의 지표 이런 거 있을 때 참고하는 용도지 결국에는 MTS로 매매를 하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MTS 그냥 비유로 하면은 권총, HTS는 뭘로 비교를 해야 될까요? 돌격소총? 뭐 흔히들 말하는 우리나라 뭐 K2? M16? 이런 느낌? 차이가 둘 다 분명히 살상력은 있어요. 매매를 할 수는 있어. 내가 잘 쏘면은 정조준 잘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애초에 연사력, 파괴력 다 다르죠. 즉 HTS를 MTS가 아무리 봐라 그래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능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는 그 숙련도도 또 엄청 중요하긴 하죠. 내가 권총으로 백발백중이면은 돌격소총이랑 싸우더라도 내가 먼저 쏘면은 땡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숙련도가 있기는 한데 그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좀 소수의 케이스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무기 재원만 봤을 때는 훨씬 MTS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직장인은 그 불리한 걸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많이 벌고 싶어. 이 욕구랑 상충이 되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업무 환경에서 베팅을 내가 뭐 매매 자금이 뭐 한 3천이라고 칠게요. 그냥 적당하게 3천이야. 근데 내가 한 종목 살 때 월급 같은 거 한 번 탁 3천 넣고서 아니면은 신용 써서 6천 사서 막 10% 먹으면은 월급 3달, 2달치 들어오잖아요. 600. 그럼 짜릿하죠. 그 짜릿함 때문에 다음에 또 6천 넣고 있어요. 아니면은 6,600 된 거에서 신용 써서 3,600 된 거에서 신용 써서 이번엔 7,000을 매수하고 있어. 왜? 7,000 사서 또 10% 먹으면 70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행복하게 복리로 갖다 굴려갈 생각. 이렇게 해서 한 10번만 매매하면은 막 2억, 3억, 5억 되고, 그럼 나도 이 지긋지긋한 뭐 직장 때려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뭐 내가 원하던 뭐 차, 이런 거 구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계좌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직장인분들 중에 이제 돈을 진짜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처럼. 저는 솔직히 환경이 엄청 좀 유리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환경은 좀 유리해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유리한데 대부분의 직장인은 악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 때문에 나는 많이 벌고 나도 많이 벌고 싶어. 그리고 과거에 한번 매매를 베팅을 했는데 그 짜릿한 기억들, 그런 게 합치고 합쳐져서 비중을 세게 때리죠. 그 다음에 회의 한번 들어갔다가 왔더니 마이너스 10% 와장창.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주식하면서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이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당연히 겪어봤고, 진짜 갑자기 상사가 불러가지고 내가 뭐 보고서 올린 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계속 막 지적을 해요. 막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실적이랑 뭐 이거 베이스로 갖다가 좀 계산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막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지적을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지적 받으면서 사실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막 흔히들 말하는 갈굼 당하고서 나오면서 딱 폰을 봤는데 마이너스 막 몇백 천 막 찍혀 있어. 멘탈 와장창 무너지죠.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딱 그 느낌이죠. 배 아픈데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배탈 났는데 차 계속 막히고 있어. 막 귀향길, 뭐 설날, 추석 이런데 도로 한가운데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배탈 났어. 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 방 크게 먹었던 거 짜릿하죠. 그런 것들 결국에는 비중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뭐 이것도 되기는 해요. 당일 주도주가 사실 딱 그거예요. 결국에는 실력으로 귀결이 되는데, 실력이 되면 주도주가 나오는 게 보여요. 이 종목은 오늘 못 먹어도 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의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오늘 무조건 매매를 해야 돼. 이 테마는 지금부터 1, 2주 정도는 무조건 해야 돼. 눌림이든 뭐든 치고 받고 해야 돼. 주도 테마에 등장했을 때 그런 곳에선 저도 비중을 당연히 때리죠. 왜?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시장 주도주, 주도 테마는. 근데 그런 게 아직 긴가민가 하신 분들, 여기서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이게 오늘의 주도 테마로는 보여요. 근데 오르는 게 얘만 보이거든요. A라는 테마. 오늘 시장에서 A라는 테마만 움직여요. 그러면 A라는 게 무조건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늘 A라는 테마만 보이는데 A라는 테마가 가다가 말 때도 있어요. 재료의 강도라던가 A라는 테마에 있는 차트 위치들이 너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 지수가 박살나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도 테마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도 테마가 있는 시장은 세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승률이 확 올라가요. 그 주도 테마에서만 놀면 돼서. 근데 최근에 브리핑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주도 테마 없다. 솔직하게 실력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럴 때는 매매 안 하시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죠. 지금 당장 이거 뭐 뚜렷한 주도 테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금요일날 물류? 물류 저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저는 물류 막 엄청 땡기진 않거든요. 금요일날 저도 상따를 했지만 저거 끽해봐야 뭐 여기서 후속적으로 뉴스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았어요. 원전을 마지막으로 지금 주도 테마 또 없거든요. 원전 테마들 마지막으로 여기 요 구간 말고서 지금 주도 테마 사실 시장에서 비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냥 좀 하는 트레이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시장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그래 맞아 이 인간 말이 맞아. 지금 뭐 상한가 간 애들이 있기는 한데 주도 테마라고 볼만한 거는 좀 없지 않나. 이 테마는 진짜 강하다 라고 할 만한 거는 지금 없어요. 근데 그 테마가 결국 생기거든요. 주식시장 존재하면은.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이게 있으나 없으나 그냥 뭔가 올라오면은 이게 주도 테마다 하고서 달려드는데 주도 테마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최소한 며칠 혹은 길면은 1, 2주, 한 달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갖다 길게 볼 수 있는 테마를 말씀드리는 거입니다. 정말 큰 테마들이 있었죠. 코로나 테마.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로 치료제, 백신,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윤석열 이런 것들 얘네들이 하루 이틀 올랐었나요? 한 달 내내 올랐죠. 그런 테마들이 나오는 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캐치를 못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데 거기서 계속 그냥 A 하나 올라오면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얘가 주도 테마다. 아니에요. 주도 테마는 최소한 1, 2주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진 대금도 많이 터져야 되고 재료도 좋아야 되고 재료 지속성,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차트 위치들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테마군에 몇 개가 따라오는지 많이 따라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사실 하나만 꽂히거든요. 재료 좋아 보여. 차트 좋아 보여. 대금 많이 터진 것 같아. 이거 주도 테마 아니야?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커요. 그래가지고 비중을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냥 주도 테마 보이면은 저도 거기는 당연히 비중을 때려요. 물론 이제 옛날처럼 좀 시드가 부족했을 때는 비중 미수 쓰고 풀베팅하고 땡겨 쓰거든요. 근데 일정 이상 올라오면은 성격마다 다르시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미수 베팅 같은 게 조금 줄어듭니다. 안 하게 돼요. 왜? 내가 어차피 충분한 시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잡혀 있죠. 근데 일정 이상 벌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지금 금액을 풀 베팅 해가지고 미수 땡기고 해서 베팅해서 수익 내면은 당연히 크겠죠, 수익금은.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베팅을 했다가 두들겨 맞으면은 잃을 게 좀 너무 많은데? 즉 그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 반대로 잃을 게 많아진 사람은 이제 무서운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 그릇마다 좀 차이는 또 있어요. 그릇에 맞게 맞춰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비중, 저도 주도주 데이트레이딩 주도 테마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대장주 뚜렷한 거 제 기준에 재료 차트 다 좋으면 당연히 비중 때리죠. 괜찮게 해요. 스윙 계좌에서도 당일 거를 그냥 살 때도 있어요. 단타 계좌는 어차피 제가 금액에 한계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상 나면은 빼버리거든요. 근데
아, 이거 너무 좋다 하면 스윙 계좌에서도 살 때가 있긴 있어요. 들어가서.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드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금야금 모아가는 스타일이죠. 축적되는?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사실. 티끌 모아, 태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에요. 자, 살면서 느낀 게, 티끌 모아 태산? 백날 모아봤자 티끌이에요. 왜? 제 지인 중에 정말 괜찮은 집안이 있거든요. 그 친구, 그냥 20대 때부터 뭐 자기 이름으로 갖다가 여의도에 막 빌딩, 이런 거 그냥 양도세 내고 그냥 받아요. 와, 양도세가 막 그렇게 그런 친구들 봤으면은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 한둘씩 있거든요. 와, 내가 주식으로 갖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봤자 그 친구 그냥 1년에 자산 뛰는 게 그냥 지 이름으로 갖다 빌딩, 이번에 막 부동산들 막 몇백씩 떴죠. 그냥 그거 다 그냥 수혜 받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결국에는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인데, 제 기준에는 그래도 이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모이면은 그래도 티끌들이 뭉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비중 조절하면서 여러 종목을 매매하는 스타일, 저는 요거입니다. 물론 이제 종목마다 강도, 차트, 재료 좋으면 더 매수를 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종목 정말 많이 하죠. 뭐 스윙 계좌에도 평균 한 10종목 넘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거는 장점. 한 방에 크게 때려 맞을 확률이 확연히 적어지겠죠. 난 그만큼 종목들을 나누니까, 한 종목에 미수 베팅 했다가 그런 거 갑자기 악재로 갖다 20% 맞으면은 그냥 원금 박살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률이 확연히 적어져요. 플러스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승률이 잘 나오는 케이스다, 승률에 대한 통계, 이게 잘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다 그냥 누적 수익이 꾸준히 쌓일 수 있는 엄청 좋은, 즉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괜찮은 매매거든요. 리스크를 낮추고, 물론 당연히 한방 수익도 낮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저는 지나고 났을 때 아, 이게 훨씬 좋구나.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또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성격을, 뭐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좀 엄청 둥글둥글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는 그런 삶을 좀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비중을 때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여요. 아, 이거 가면은 좋죠. 근데 두드겨 맞으면은 아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비중 베팅을 했다가 미팅이나 회의 아니면은 상사분한테 불려가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럴 때 두드겨 맞으면은 솔직하게 그 상사 돈 주고 패고 싶어요. 합의금이 더 적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회사분들은 이제 주식 그렇게 이제 그 정도인 줄 모르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점. 왜? 진짜 그냥 하나 뭐 내가 종목 들고 있다가 뭐 한가 두들겨 맞았다고 쳐요. 그래도 그냥 욕 한 번 하고 말 정도지, 내가 진짜 인생에 막 휘청거릴 정도로, 아니면은 막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잘 정도,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장중에 악재 나와서 한가 가면은 에이, 뭐 주식 오래 하다 보면 하나씩 낮을 수 있으니까, 그런 뜬금없는 악재 그냥 에이 하고서, 그래 뭐 맞을 때 됐지, 어쩐지 좀 잘 된다 했어, 그냥 이 정도 하고서 그냥 잠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그냥 이제 이성적으로 손절 칠까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탈출을 해볼까,
이런 식의 매매가 될 수 있는, 즉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막 자산을 막 엄청 늘리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뭐 엄청 많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제 삶에 만족을 해요. 이 정도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으니까.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거 사면 되니까 만족을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매매를 집중을 할 것이냐, 그런 성격은 좀 호전적인 분들이 이거겠죠. 내가 자산이 50억이든 100억이든 막 넘어도 거기서 그 위를 향해서 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도전하는 게 분명히 좋은 거니까 나쁘진 않죠. 근데 저처럼 삶에 좀 안주하는 스타일들은 이게 편합니다. 속이 편해요. 그냥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중에 그거 있죠. 속 편하다. 그냥 그래 뭔 집 막 노력이냐, 부질없다,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그냥 뭐 이제 그냥 뭐 내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남은 생 보내면 만족하는 거지, 이런 느낌.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결국 뭐 실력 되면은 사실 이게 맞아요. 그냥 비중 배팅 계속 해가지고 자산 늘려야죠. 실력이 진짜 괜찮다면 내 스스로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 느낌, 감각이 아니라 통계를 꼭 내셔야 돼요. 제가 통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주식이 통계에 대해서 따라오는 어치가 똑같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할 때 무언가 조건을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듯이 통계를 내다 보면은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저거 어떻게 지레 짐작 포기하는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통계 내보고 승률 괜찮지, 잘 나오네, 그러면은 뭐 여기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런 거는 진짜 자산이 처음에 갑자기 뛸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매매인데, 일정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저는 제 주변 전업하시는 형님들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거든요. 뭐 이제 가끔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지루한 삶? 그거에 대해서 가끔 이제 베팅을 크게 하실 때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그냥 비중 조절하면서 매매하고, 오늘 끝났으면 이제 운동이나 가야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낚시하러 가는 형도 있고,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결국 사실 그런 꿈을 원하잖아요. 저도 아마 40 되면은 지금 회사 아마 이제 그쯤이면은 프로젝트 끝나고 하면은 그만둘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한 방에 크게 때려 맞지만 않으면 됩니다. 특히 경험 쌓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스타일은 결국에는 시장 귀결되는 스타일은 이 두 개 케이스. 실력이 되고 전업에 가까우신 분들일수록 내가 자유롭게 매매에 대한 대응이 되는 분들은 비중 베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통계가 되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초보는 선택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사실 내가 진짜 그냥 주식시장 뭐 진짜 내가 말도 안 되는 신의 재능 그냥 딱 봤는데 느낌으로 얘 갈 것 같아. 매매하면은 다 그 느낌이 맞아. 한 100번에서.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뭐를 하든 알아서 잘 하실 거고, 비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 종목을 매매하는 스타일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니까 요게 딱 그 느낌이거든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종목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재료에 대해서 이 재료 정말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목 악재인가요? 큰 악재인가요? 아니면 큰 호재인가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종목 상담은 지금 불법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심리가 뭘까요? 비중 다 때려박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이게 공부 차원에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내 전 재산이 다 때려박아 있는데 주말 중에 뭔가 뉴스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지금 엄청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해소시켜줬으면 좋겠어 하고 질문하시는 거 다 보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거더라고요. 사실 주말 중에 뭐 악재가 뜨더라도 비중 관련해서 뭐 한 10분의 1, 10분의 2 들어간 거 그냥 천천히 그냥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비중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그게 결국 스트레스죠. 잠도 못 자고. 저도 옛날에 막 미국 장, 뭐 중국 증시, 특히 미장, 나스닥 선물 막 새벽에 막 4%, 3% 밀리면은 으아 막 옛날에는 사실 그 4%도 아니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 막 한 1, 2%만 밀려도 지수 막 흔들흔들 했거든요. 그런 거 매일 보고 잤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질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되지. 뭐 장중에 그냥 선물 정도만 지수 흐름에 주니까 참고하고 내가 매매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는 비중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특히 내가 매매하고서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주변한테 지탄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이게 뭐 둘 다 정답은 아닌데 정답은 없죠. 정확히 말하면 실력 되면 이게 좋은 거고 실력이 돼도 이렇게 해도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그래서 성향을 좀 잘 찾아야 되고 실력이 되는 상태에서 성향이에요. 실력이 안 되면 사실 둘 다 어차피 잃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한 방에 크게 잃냐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시장 여러 번 겪어보면서 천천히 잃냐 이 차이예요. 근데 내가 초보인데 경험이 쌓여야 된다. 그러면 천천히 읽는 게 훨씬 더 좋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주말 중에 시간 나실 때 뭐 놀러 다니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은데 집에서 그 복기, 통계 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초보 때는 주말마다 막 이제 이제 젊으신 분들 데이트하고 막 그러시겠지만 내가 분명히 시간을 따로 내셔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직장생활 멀쩡히 똑같이 하고 퇴근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거 다 해소하겠다. 술 마시고 놀고 퍼즐러 자고 주말 중에 또 놀러 가고 이때 아니면 어떻게 쉬어? 언제 쉬어?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주식에서 돈을 벌기를 원한다? 저는 그거는 좀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최소한 자리 잡기 전까지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했으면은 틀린 점이 있나? 왜 얘네가 못 갔을까? 꼭 복귀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내가 복귀를 해야 문제점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을 거고 보지도 않는데 어디가 문제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잃으니까 에이 짜증나 벌면 아 잘했다 내가 뭐 그렇게 하면은 계속 발전이 없습니다. 하여튼 좀 쓸데없이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비중에 대해서는 뭐 항상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은 결국 이 두 스타일인데 여기서 골라 잡으시는 게 성향입니다. 성향. 자, 하여튼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